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은 새로 뽑힐 대통령과 또 새롭게 꾸려질 정부가 꼭 챙겨야 할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새 정부 출범이 약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과학기술 이슈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과학기술 행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자의만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 경쟁력 제고라든가 삶의 질, 또 각종 사회 문제 해결, 또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가 R&D, 혁신 체제의 3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인데요. 네. 요 3대 축이 연구 개발 기능을 어떻게 지원해서 각자 역할을 다하면서 동시에 또 협력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 투자, 인력, 인프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요 3대 인프라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또 지방과학기술 육성이라든가 과학문화 확산, 또 국제협력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 정부에서 지금 중점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국가 미래 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점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몇 가지를 보니까 이제 정책의 지속성 네. 그리고 그 뭐 행정 체계 변화 같은 게 좀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 과학부 계속 부처명 바뀌면서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 반드시 고려가 돼야겠죠. 최근에 아마 대선을 앞두고 지금 국회라든가 각종 그 관련 학회 단체에서 각종 토론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예. 아마 단골 이슈가 그 과학기술 행정 체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거론된 내용들을 보면은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부총리급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신설해서 금년에 저희가 한 국가 예산이 19조 5천억입니다. 이것을 지금 35개 부처총위원회가 논아 쓰고 있는데 이거를 다 한 부처로 모아서 관리하자 이런 안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한 두 개 부처로 논아서 한쪽 부처는 기초 원천 기술이라든가 대형 또 공공 국제협력 또 뭐 특허나 표준 이런 것들을 전담하도록 하고 또 한 개 부처는 이제 산업기술 담당 부처로 하자 이런 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안은 이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통신 정책 기능만 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자 이런 안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거론될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과학기술이 정말 모든 분야 발전에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아시다시피 지금 다음 정권이 이제 인수위가 지금 없거나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은 뭐 부처 이기라든가 조직 이기에 따라서 이게 안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이번만은 그 5년마다 바뀌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적어도 이번에 확정이 되면은 뭐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구상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행정 체계가 단순히 중앙부처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지방 정부라든가 또 국회라든가 또 뭐 총리실이라든가 청와대 이쪽은 과연 과학기술 관련 조직을 어떻게 해야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정말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축은 말씀하신 행정 체계라고 본다면 이게 또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연연이라든가 대학, 기업의 협력이라든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이슈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R&D를 지탱하는 3대 축이 정부 출연연구소나 이런 공공기관이 있고요. 대학이 있고 기업이 있죠. 네. 그중에 아마 출연연구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 출연연구소는 무엇보다도 기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연구 개발 측면인데요. 연구 개발 측면에서는 지난해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 어떻게 확정을 했느냐면 출연연구소는 긴 호흡을 가지고 10년 뒤를 보고
세계적인 기초 원천 연구의 메카로 육성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기초 원천 연구에 충실하고, 다만 이제 일부 분야에서는 기초 원천 연구 성과로 끝내지 말고 소위 말해서 그 데시벨리를 넘어서 실용화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도 아마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출연연구소 역할 중에 하나가 고급 인력의 저수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 연구 지원 인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어서 연구 성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예. 동시에 요새 일자리 못 구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일자리,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유념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출연연구소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가급적이면은 물리적 변화는 지양하고 하지 말고요.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과학기술계는 아시다시피 뭐 정치나 이념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야잖아요. 네. 근데 역대 정부에서 이제 정권이 출범할 때 기관장 뭐 일괄 사표 이런 걸 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학인데요. 대학은 기본적으로 고급 인력 양성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해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력들이 연구나 산업 현장에서 쓸만한 인재, 거기 키우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연구비의 한 75%를 쓰고 있는 데가 지금 기업인데요. 네. 기업에서는 요새 뭐 대내 경제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의 씨앗인 연구 개발비는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각종 연구 개발이나 조세, 금융, 인력, 정보 이런 지원 제도를 계속함으로 해서 예. 기업이 R&D를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구 개발을 계속하게 하려면은 결국 그 원동력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 네. 이 부분도 이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연구개발의 축이 이제 출연연구소, 대학,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핵심 수단으로 볼 때는 투자, 인력, 인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투자가 제일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최근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지상 최대 목표였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와서는 삶의 질을 위해서 과학기술 요구하지요. 편리한 삶,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 그렇죠. 또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다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길 바래요. 또 제조업뿐 아니라 뭐 문화, 예술, 체육 모든 분야가 지금 과학기술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손도 못 댔던 빅사이언스, 뭐 우주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이런 쪽도 과학기술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투자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정말 미래의 씨앗이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국가 재정의 한 5% 정도는 과학기술자에 투자를 해야 된다. 금년에 지금 5%가 조금 못 돼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투자를 확대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비 사용입니다. 그렇게 확보된 연구비를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정부 R&D 영역이 이제 점차 그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기 때문에 이 퍼스트 무버는 주로 기초 원천인데요. 기초 원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향식으로 이 지원 인력, 지원 비율을 높임으로 해서 연구자가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잘할 수 있는 연구에 몰입해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R&D의 특징을 감안하고 연구자의 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함으로 해서 연구에만 몰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세계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율과 책임 지원 체제를 정착시킨다든가 또 뭐 아시겠지만 아마 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과제 중심 지원 제도인데 이거를 폐지하는 문제라든가 또 원래 정부 R&D 자금이 출연금이에요. 그래서 출연금의 성격에 맞게 감사원 제도, 감사원 감사 제도를 뭐 폐지한다든가 그래서 이 감사 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투자 문제, 또 행정체제 개편, 또 출연연 기업, 대학의 역할 이렇게 좀 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조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다른 이슈들 아까 말씀 많이 있죠. 네. 뭐 지방과학기술이라든가 국제협력이라든가 인력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가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지금 각종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큰 전환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창업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또 과학기술 ICT를 모든 분야에 접목함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 비타민 사업 또는 뭐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는 무한 상상실 사업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업들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둘째는 마침 지금 2018년부터 과학기술 그 기본 계획들이 새롭게 시작이 돼요. 보통 예. 이제 5년 계획인데요. 그렇죠. 과학기술 기본 계획이라든가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는데 이 5개년 계획을 처음에 틀을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 다음 정부의 철학을 담아서 그 계획들을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차기 정부 출범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 핵심 이슈 어떤 것을 짚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